잘 지내셨어요? 예, 혹시 지난번에 9월 19일이었어요. 그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더듬어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잘 늙어가는 것이 웰 에이징, 성공적인 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약간 훑으면서 오늘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중반 50.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요 후반부 다 이제 50 지나신 분들이, 얼굴은 요 이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 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60, 70, 80, 90, 요렇게 봅니다. 요 때는 우리가 뭐 한 25,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있어서 태어나고 1세, 2세, 이럴 때는 촘촘하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1살, 2살 아니고 개월로 하죠. 그래서 1개월과 3개월, 100일 다르고, 그죠? 첫돌 다르고, 몇 개월. 그래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기 물을 때 몇 살이냐 묻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왜냐하면 개월 수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때까지는 우리가 한 40에서 한 65세까지를 우리가 뭐 중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좀 노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50이 뭡니까?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지천명. 60은 예, 이순. 뭔 얘기를 들어도 귀가 순해진다. 그 다음 70은 인생 70 고래희 해서 고희.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가봐야 되고요. 그죠? 근데 요즘은 요 60과 70 사이에 65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 65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예? 예, 지공. 뭡니까? 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지공. 예, 못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한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노년을 건강하게 욕되지 않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훑었고 사회학적, 신체학적 관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눠 드렸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은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감은요, 정서적인 안녕. 우리가 행복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심리적 안정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음이 편안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지 아니면 지금도 마음이 삐쩍삐쩍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잘 우리가 웰 에이징이 안 되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연배가 되면은요, 뭔 얘기를 들어도 다 수용은 못해도 막 그러려니, 저도 사실은 수용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좀 좋은 방법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아주 이 심리적인 이완감이 생긴다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폭적인 수용은 못해요. 우리가 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자아 강도가, 내가 스스로 자아 강도가 강한지, 그래서 그것을 자아 강도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잘 삐치냐. 그죠? 잘 삐치면 자아 강도가 낮고, 막 그래도, 그러려니
하면 자아 강도가 높다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독립불구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돈세무민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적인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60이 되었는데도 혼자 놀지 못하고 혼자 서지 못하고 뭔가가 앵겨 붙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불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귀찮겠죠. 예, 귀찮고 조금 더 가면 피곤함을 느낀다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좀 어떻게 되냐면 좀 혼자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분 지계를 말씀드렸습니까? 나 혼자도 잘 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함께도 잘,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놀고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봉사, 사회적인 기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존과 독립에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참 독립이 되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내가 너무 독립적이라도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는 뭐 혼자서 잘하니까.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 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독립과 의존을 좀 넘나들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너무 의존적이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인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그 할아버지가 한 83세인데 이렇게 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83세였구나 그때가. 근데 누가 걱정을 많이 하냐면요 이 할머니가 막 사색이 노래지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하냐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나 이제 어떻게 사냐, 나 어떻게. 보통은 우리가 사실은 배우자가 그런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다 같이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보통의 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하면 예, 어떻게 편안하게 임종을 도울 것인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누구를 걱정해요?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항암 치료받고 끝까지 이 삶의 고삐를 못 놓는 거예요. 왜?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내면을 모르면 이렇게 저기만 보면은 세상에 저 나이에 저렇게 지고지순하고 얼마나 금슬이 좋으면 저렇게 사이가 좋은가.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할머니의 의존성인 거예요. 한 번도 이 남편의 그늘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받들고 살았다는 결과.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겨진다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벙찌고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도 투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나칠 때 우리가 평범한 수준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우리 모두 그게 사실은 상식인데 이 할머니의 지나침을 보고 이렇게 그 내면을 들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처녀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별을 하고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이 마나님을 더 안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나님 얼마나 이렇게 떠받들고 키웠겠습니까? 자식 다 내쫓고. 그래가지고 이 소생의 자식이 아들 둘, 딸 하나 얼마나 거기 막 금이야 옥이야 키운 게. 그 본처 자식은 거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실은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 자기 식구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에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걱정합니까?
자신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할머니가 평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보다는 참 너무나 이 뭡니까 빠꼬미처럼 그냥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으니까 또 어쩌면은 인색하게 살으니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하든 남편의 병구안을 하면서 잘 선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의 부인들의 가지는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만큼 해줄까요? 안 해줘요. 예? 예. 자식들이 그만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유 참 그것도 딱한 할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안착을 못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회한이 들죠. 그래서 참 그런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아 이게 의존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무섭구나. 또 이 본인만이 아니라 온 주변을 가족을 힘들게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이게 독립과 의존은요 조금 넘나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심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보통 요 나이 때 되면은요 정점을 찍으면서 나이가 이제 반세기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한이 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어떤 분은 만족감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런가? 자꾸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이 난다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은 예? 뭐 둘 다. 그 프로테이지로 치면은 예. 자기가 좀 성공했다, 괜찮다 하면 과거가 나쁘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묻어두고 가요. 상처는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고, 뭐 그런 대로 유지를 하면은요, 상처는 누르고는 살 수 있어요. 또는 희석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든지 자신의 만족감에서. 근데 이것이 잘 인생이 뒤틀리면은요, 이 과거가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속성이 있다는. 근데 그 과거에 딱 보면니까 세상에 그 친정엄마가 나를 그렇게 구박했던 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나한테 타방한 거, 나 공부 안 시킨 거, 또 조금 더 올라오면은 남편이 나를 그렇게 고생한 거.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울화증, 예,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사실은 그 참 위험한 게 우리가 망국병이 지금 현재 뭡니까? 우울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희석이 되는데 상처가 뭡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대했는데 선생님한테 더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상처받았다. 또 아니면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 안전하지 못하다. 그럴 때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 있죠. 아킬레스건. 그러면 이거는 참 회복이 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쟁여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막 얼른 털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안 그런 듯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확 터지면 어머나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광기가 있었나? 이런 분노가 있었나? 이러면은 본인도 놀라고 주변도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나이 들어서 뭐 이제 좀 이렇게 막 상처들을 다 꺼내 놓으면은요, 사실은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요, 상처도
그 수준만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만 하면 상처받았어. 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적에는 보통은 그 사람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막 저거밖에 안 되나 보다. 에휴, 그러니? 이렇게 털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건 무슨 뜻으로 그랬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연계될 때는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남편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못 배워서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는 누구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한번 훅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훅 받아가지고 뭡니까?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다 대놓고 당신 왜 그랬냐? 이러면 되는데 어디 가서 터집니까? 엉뚱한데. 또 아니면은 만만한 상대 가서 터지는 거.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듬으면 이제 사실은 미래보다는 이 과거를 자꾸 회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신가요? 그거 별로 영양가가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 현재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미래를 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끼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주변이나 또 어떠한 말들을 들으실 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지금 이 나이는요, 뭐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 나이입니다. 상처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야, 내가 말이야, 해봤는데, 그거 별거 없어. 야, 내가 왕년에 말발굽에 먼지 안 날리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 경험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이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경험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 있죠.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옛날에 그 경험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나의 실패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재를 능가해버리면은요, 이 경험도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어머니 이러고 저러고 하면 우리는 또 반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될 건데.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냅둬가지고 너 고생해봐. 근데 아주 크게 에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막 냅두는 것도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시집을 누가 살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 추석 지냈죠? 냉장고 청소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왜? 책 안 잡히려고. 옛날 같으면, 며느리 오면 좀 다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뭡니까? 상전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의 폭도 너무 발목이 잡히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근데 그것이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또 얽매이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세 번째는요, 개인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인과 공동의 선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거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난 지금 너무 센시티브하고 멜랑콜리하고 그래서
오늘 밥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집안 식구 밥을 굶기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공동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다. 사람 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며느님들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시집도 안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도리는 해라. 그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핵가족, 서양화, 서구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이 몸 안에는요, 그 오래 몇백 년, 몇천 년 전통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에 대한 공경, 서열, 집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때가 되면은 문안 인사는 드리고 제사 때 되면은 얼굴이라도 드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시집에서 남편만 쏙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집에서 최악의 선물이 뭡니까? 며느리한테 최악의 선물이 예? 남편이에요. 예, 남편이 최악의 선물이래. 예, 그건 이제 욕이고, 이제 그렇듯이 이게 공동의 선을 가야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이 지난번에 우리 본당에서 외짝 교우를 모집을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소속은 다른 성당인데 여기서 하겠다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그 조금 멘탈이 이상한 정신과적으로 자기 계시 받았다 어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상의를 해서. 근데 한 개인으로 봐서는 영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영세를 주고 나면은요 사실은 폐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동보다 내 개인이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꼭 영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제가 거절은 못 하잖아요. 영세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내가 말을 못 하냐. 그러면 10월 달에 그 옆에 본당에 예비자 모집 있으니까 그리로 가세요. 그렇게 해서 떨고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본당에서 안 한 이유를 봤더니 신부님하고 싸우고 수녀님하고 싸우고 그 봉사자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신과적으로 그래서 신부님이 정신병원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과 개인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공동선이 있으면 조금 개인이 한 발 그거는 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한때 우리가 한 90년대 이 상담 풍조가 뭐가 흘렀냐면 이 개인이 중요하다. 이 감정, 자기 표현 이런 붐이 일어가지고 이 며느리들이 상담만 받고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 제 감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 상담 받고 나서 모르면은 괜찮은데 알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상담이 사람을 배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상담이 잘못 받아들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적에는요, 항상 이 공동선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또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요, 그 개인이 조금 물러설 줄 아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만족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그죠? 그냥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강의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만 듣고 그냥 막 노트 하시고 집에 가면 뭐 떠오르시나요? 안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아웃풋이 되냐면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좋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하수, 중수, 상수, 고수. 고수들은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서도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이 수구리 하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배운다든지 안다든지 받았다든지 이러면은요 좀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럼 뭘 내놓습니까? 이거 왜 배웁니까? 왜 강의 듣습니까? 좀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은 이거는 이제 한 중수? 조금 상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운 만큼 좀 실천을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 전해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확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수, 뭐 그 위에 단계는 고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가 활동, 아까 제가 저기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봤더니 동호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가입이 되셨나요? 예, 그것도 좋아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가 활동 하시고. 근데 여가 활동을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고 와서 집에서 뻗어지면 안 된다는. 그죠? 그건 뭡니까? 여가는 충전을 위한 여가인데, 거기다가 올인하고 몰입하고 집에 와서는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주고 뭐가 객인지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이제 기본이 신앙생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하고 나기 만족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10월 정교의 달 아닙니까? 확산 아닙니까?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그 10월 그 미사 때 일독서가 지금 어느 서간을 읽고 있습니까? 바오로 갈라디아서 지금, 그죠? 지난 월요일부터 그 전까지는 욥기를 읽었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일독서로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페소서로 넘어가는데, 그 바오로 서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아주, 예. 유다인 아닌 사람들의 이방인종. 그렇죠. 어제 고백을 안 했습니까? 나는 유다인이면서, 그죠? 그 바리사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떤 계기로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획가닥 변했어요. 그게 뭡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 누구에게로? 하느님에. 예, 그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 회심 축일이 언제냐면 1월 25일. 옛날에는 개종 축일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 용어도 바뀝니다. 회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바오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열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요. 또 뭡니까? 예, 선교사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으로 다닌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바오로 뭐 신학자도 되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두 가지 핵심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다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막 아주 강력하게, 그죠? 그렇게 전파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동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계파가 어떻고 저떻고 공동체를 모으려 하고, 이거 두 가지입니다. 거의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것,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가방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 미사하면 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고수들이라는 얘기. 혹시 그러고 계시나요? 근데 요즘 흐름이 어떠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당에도 이런 강의를 막 하면은 그 문화가
문화가 있는데 문화 영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문화센터가 많잖아요. 그죠? 웬만한 백화점에 다 문화센터, 우리 시골 같으면 거기 읍사무소에서 문화센터 다 해요. 열심히 얼마나 사람들이 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문화센터 가고 애들도 바빠요. 가고 그 시골이라 무슨 행사가 더 많아요. 그럼 뭔 대회 나간다고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알파를 하면요. 문화의 이름 안에 영성이란 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 없으면요.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화 영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청담동은 당구를 쳐도 그 어떤 영성 이런 것을 좀 매치할 수 있을까요? 아닌가요? 산을 오르면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럴 수는 있죠. 당구 치면 마세이 이럴 수도 있고 후루쿠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런 사실은 여러분이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문화 활동을 할 때 이 영성을 결합시키지 않으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미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주저리 저 카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영성의 깊이 폭도 다듬고 그 다음에 입하고도 하고 이러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이런 문화를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람과 가톨릭 신자가 다를 바가 그러면 굳이 성당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주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여주교도소에 그 농아 재소자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1명. 그래서 그 1명을 위해서 그 농아 선교회 아시죠? 박민서 신부님 아세요? 예, 우리나라의 농아인 청각장애인 신부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10시 반부터 출발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인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이고 신부님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러는데 그 대기실에 기다렸어요. 대기실 갔더니 불교, 개신교, 또 우리 이제 거기 수녀님, 신부님, 저 또 거기 또 여주 성당의 봉사자 우리는 4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그 개신교는요 목사님 또 여자 권사님들이 쫙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렇게 살피잖아요. 또 봤더니 목사님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회개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여성 신도들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느니 신앙 고백이요. 나오느니 성경 말씀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렇구나. 근데 우리는 뭔 얘기했냐고. 신부님 점심을 안 드셔서 어떡해. 그때가 1시 반이었거든. 배고파서 어떡하겠어요. 끝나고 먹으면 된다고. 이런 얘기고. 그래서 개신교는 입만 열었다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이제 시간이 되어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첫 방이 개신교 방이고, 2번째가 천주교 방이고, 3번째가 불교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갈 때부터 이제 개신교 신자가 많으니까 막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시끌시끌하죠. 그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건너방에는 불교니까 목탁을 두들기고. 그 천주교, 우리만 제일 조용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용히. 그러니까 뭐 다 모여도 뭐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사 조용히 하고. 근데 신부님이 그 재소자를 위해서 또 강론도 다 준비를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신부님 특징이 뭐냐면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목자가 양의 눈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오셨었어요? 네, 오셨어요. 아, 저기 모금하러 오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나고 막 이제 또 우리끼리 또 다과를 하는데 또 다과 때도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 젊은 제소가 자기는 나가면 삼겹살 먹고 싶다고. 또 먹는 얘기. 근데 또 거기는 또 열심히 또 막 노래 부르고 끝까지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삶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막 목사님이 저런 칠판에다가 이렇게 저 흘끗 봤더니 성령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칠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소자들을 턱 쳐다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개신교는 그 삶 자체가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빙글에 웃은 게 뭐냐면 그 말이 사실은 참 그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은요, 참 뭡니까? 허공에 뜬 말일 수도 있죠. 왜?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은총.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이웃에게 배가 얼마나 보폭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식사 때를 놓치는 것 같아서 김밥 4줄 사갔거든요. 막 이렇게 뭡니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육화시킨 게 뭡니까? 밥 묻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말은 이렇게 그 추상적인 말은 아주 위험 부담이 없는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회개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까지 육화되지 않는 이상은요, 사상 누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생경했지만 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느낌도 사실은 받았는데 그 사람들 말 자체가 신앙과 성경 말씀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또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결합이 될 때 문화에서 플러스 영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안 봐도 가톨릭이구나 알죠. 근데 여러분은 표시가 나나요? 그러니까 뭘로 표대를 내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묵주 반지. 그렇죠. 근데 턱 묵주 차고는 딱 스마트폰 켜놓고 아싸 고돌이 게임하고 그죠? 물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읽고 거기서 우리도 사실은 거기서 성무일도도 하고 성경도 보기도 하는데 제일 없어 보이는 게 뭡니까? 그 막 게임하고 젊은 사람이 게임하면은 막 그럴까 보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이 턱 하고 드라마 보고 웃고 드라마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집에서만 보세요.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빈티납니다. 뭔 느낌이 드냐면은요 뭔가 외로운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하철 타면은 어떻습니까? 한 7명 앉죠? 6명 앉나? 7명 앉지. 몇 명이 스마트폰 합니까? 다, 어떤 데는 6명, 한 명은 졸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현대인은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라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도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이용을 하면서 영성하고 매치를 해야지 거기다가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연세 드실수록 그런데 많이 노출되면요 사람들이 정말 추해 보인다고요. 차마 제가 그 말은 못했습니다. 참 추해 보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딱 눈을 지그시 감고 목줄을 돌린다든지 차라리 조르세요. 조는 게 나아요. 그럼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물론 그 시간에 짬짬이 정보를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뭐를 안 부딪혀?
길가에서 그렇게 아, 그렇죠. 뭐 어떨 때, 예. 그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뭡니까? 그 지인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느 물에 사느냐, 노는 물이 달라야죠. 그게 우리가 어디서 놉니까? 예, 거기가 명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연배에 열심히 그죠? 춤 추러 다니는 사람 많죠. 아까 여기 라인 댄스도 있더라고요. 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춤도 건강에 좋죠. 근데 갔다 와서 쓰러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둠물에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를 근데 여러분은 뭐 새로 사귈 친구가 있습니까? 있는 친구를 잘 유지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어장 관리. 어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근데 남자분들은 좀 친구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요? 그 부인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가을 비에 젖은 나그연면야 쓸어도 나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근데 또 여성분들은 또 잘 들어야 되는 게 암만 별 볼 일 없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삼식이 오식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가면은요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예? 그거 사람들이요. 에이, 우리 남편은 이제 별 볼이 없어. 한물 갔다.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노리는 여자가 있다는데. 예, 술 사주면, 밥 사주면 많습니다. 맞나요, 선생님들? 예, 부정은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챙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내 것을 그 어장도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그래서 어장 관리 그리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네, 그 사람을 또 그다음 우리가 또 그 친구 보면서 아유 끼리끼리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으시고요. 그다음 신체학적 관점 건강 상태.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지만 그죠? 아직까지는 건강하지만 내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더디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삶 중에서 뭐 지금 이렇게 80에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성공한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만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는 분 중에 억대가 아니라 몇 조를 가지고도 누워 계시는 분 있죠? 네. 누가 나아요? 이 선생? 예, 누가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장애에 대한 예방하시고 노화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는 못했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의 성의 문제도 사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가끔씩 뉴스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주잖아요. 왜 괜히 바카스 아줌마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삼는 꽃뱀보다는 저런 조선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혼자 남고 이 며느리는 모시기 싫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우리도 상담계에 있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족은요 작정을 하고 달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좀 돈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외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빠져. 그러니까 이 며느리
그러니까 뭐 어떤 조선족은 작정을 하고 임신을 하려는 것도 있고 막. 네, 모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제가 상담계에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좀 들었습니다. 막 임신을 해서 재산을 노린다든지 어쨌든 결혼을 하려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예, 가정적으로 이렇게 파탄이 나고 불화가 되고 자식 간에 이런 게 되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얘기해드렸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딱 돌아가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딱 자식들 불러놓고 나 장가 가야 되겠다.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가야죠. 너무 제가 잔인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호적에 엮이면은요 아주 복잡해진다는. 호적에는 엮이지 마세요. 예?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렇다고 자기가 모시냐면 안 모시는 거예요. 안 모시. 그랬더니 이러더니 그래놓고는 어떤 며느리가 대놓고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수술하세요. 아니 이거 다 실화입니다. 그거 실화입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은 뭐 교회 안에 계셔서 모르지만 또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담 계통에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을까 하는 정도로 막 좀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떠한 뭐 성이 뭐 중요하고 어쩐 것 간에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저기 또 하나의 예화인데 어떤 저기서 이제 우리가 부부 궁합이 있잖아요. 이것도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부 궁합은 3단계가 있는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입니다. 그래서 하단전은 배꼽 아래.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아까 저쪽에 있죠. 저렇게 한 40대, 50대 이럴 때는 이제 성생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렇게 오면 이제 중단전은 오목가슴.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돈이 있어야 돼요. 암만 부부 금슬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예, 힘들죠. 그래서 찌그럭거리고 자식 고생하고 서로 불화되고 그래서 한 중단전 궁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의 품위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입은 뭐라고요? 입은 상단전은 뭐냐면은 talking about 이야기.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야기가 통해야 된다. 근데 나이 들수록 이야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네? 텔레비 틀어놓고. 또 아니면 뭡니까? 강아지 키우고. 이 강아지가 사실은 매개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이렇게 밥을 먹어요. 우리 수녀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고 요 테이블에 이제 한 노년 부부가 와서 밥을 고깃집이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너무나 정말 경건하게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부부 맞다. 그죠? 부부는 경건하다. 그러니까 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최상의 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래 그까짓 거 뭔 얘기를 해? 이분 뒀다 뭐해요? 말을 하시라는 얘기. 그래서 부인이 생각해서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밥상 차려서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딱 먹고 나서 맛있게 먹고 나서 물 한 잔 탁 마시고 뭐라 그래요? 잘 먹었,
물이 최고야. 그러면 물벼락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참 맛있게 잘 먹었네. 고생했네. 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해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이렇게 저기서 저기 한 뭡니까 한 10m 해서 불러서 안 들리면 이게 노화의 상징이고 건강의 적신호다. 그러니까 이제서 다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서 한 70이 되어서 이제 부인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있는 부인을. 여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부인이 귀가 먹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중앙쯤 가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이건 심각하구나. 우리 이렇게 부인이 망가졌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턱 설거지하고 있는 부인을 뒤에서 턱 허그를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어? 그랬더니 부인이 신경질을 확 내면서 내가 오늘 비빔밥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연배가 들어갈수록 깜빡깜빡거리죠? 몸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건강하더라도 뭡니까?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좀 늦춰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더 보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신체는 뭐 얼굴, 몸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나이 들수록 예쁘면 좋겠죠. 다 뭐 20대도 남자들은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70대도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잘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외모가 다 뭐 소녀 같고, 그죠? 막 한떨기 코스모스 같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환상이 있나요? 그거는 로망이지. 우리 여성들이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을 꿈꾸듯이. 근데 사실은요, 60 넘어서 소녀 같다, 여자들이 소녀 같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철이 없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은, 내가 또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상형을 꿈꾼다는 얘기예요. 여성은 이렇게 야리야리한 맛이 있고 또 나긋나긋해야 되고, 그거는요 꿈엔들 꿈속에서나 가능하고, 현실의 부인들은요 어느 정도 강인하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 맞나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그것도 사실 여러분도 뭐 텔레비에 가끔씩 그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소녀 같은 할머니. 나는 참 우리가 철이 없는, 철을 모르고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예? 남자들은 그런 사람을. 예, 그래서 제가 이참에 환상을 깨드리려고. 예, 그런 여자하고 살면은요, 무슨 고생입니까? 예, 개고생이라. 그야말로 막 그날부터 머슴으로 가야 된다는. 예, 머슴으로. 차라리 무술이랑 사는 게 나아요. 왕으로 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예, 공주님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젊었을 때 환상이고, 어떤 부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막 약간 좀 뭐 심리적인 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너무 이 남편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꿈쩍을 안 하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이목을 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상담 선생님이, 그러면 예쁜
예쁜 잠옷을 입고 남편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해고 그래서 이 부인이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남편 앞에 다 예쁜 잠옷을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남편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야사시한 잠옷을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해버려요. 그래서 또 좀 야한 잠옷을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남편이 꿈쩍을 안 해요. 그렇게 꿈쩍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극약 처방으로 맨몸으로, 알몸으로.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버려.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남편이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깝깝이 나가지고 여보, 내가 3번 옷을 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더냐 그랬더니 남편이 다 이뻐. 다 이뻐. 근데 그 3번째 그 살색 잠옷은 좀 다려 입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부부의 관심, 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디로 옵니까? 자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뭡니까? 이래야지 사실은 부부의 정도 돈독해지고, 막 부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 수녀님, 이런 거, 뒷담화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던데요. 물론 그런 거는 나쁩니다만은 정해놓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푼수처럼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런 친구를 이용한다든지, 남편도 흉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저기다가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혼은 누가 했나요? 누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요. 결혼은 완성인데 남편을 흉을 본다는 것은 내 액면가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편 흉을 여기저기 안 보고 다니면 좋겠다는. 모였다 하면 막 남편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스개로 만들고 이러는데 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정해놓고. 그러면 사람들 심리에 어떤 게 있냐면 아유 저거 참 지질이다 모질이라 그러거든. 그럼 또 나중에는 뭡니까? 그 부창부수 또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막 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되셨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경제학적인 관점. 노년은 어쨌든 이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 받고 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칠 때 3가지는 피해야 된다 했잖아요. 첫째, 소년 증과. 너무 일찍 출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세해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잘 유지가 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되면 뭡니까? 이게 그래서 멘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년 상처, 말년 궁피.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텔레비서 보면 이런 연예인들 소식 나오잖아요. 저 되게 잘 나갔을 텐데 이런 데서 무허가 시설에서 죽고 요양원에 있고 또 그런 거 드러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제 또 예외가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자식들이 손을 벌리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빌려주시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합니다.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냐고. 있으면 주죠. 근데 내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줘야 될 재간이 있습니까? 달라는데 자식이 사업이 안 된다는데 자식이 힘들다는데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요 이거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이 돈을 빌리러 올 때랑 빌리러 갈 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2달 이자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빌려준다 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아, 이거는 못 받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겠습니까? 아직도 기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올 것이라고? 잘 돼서 돌아오면 그거는 고마운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타인하고도 그래. 예. 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직에 계셨던 분 모르지만 이게 퇴직할 때쯤 되면 혹시 저기 상록 거기 가서 연금 생활자 교육 받고 오셨나요? 수안보 가면 상록수 호텔 있잖아요. 그러면 연금자들 그 대상자들 불러놓고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절대 돈 주지 마. 근데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말은 남겨놓고 주라는. 될까요? 그럼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만 내 살 몫은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돈을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5분 지계가 있습니다. 5분 지계가 뭐냐면은요. 이제 5등분으로 나누는데 첫째는 나를 위해서 쓰고 그죠?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일단은 내 몫으로 떼놓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가 세금도 바치죠. 나라에 바치고 또 아니면 우리가 뭡니까? 교무금, 헌금 내는 거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뭡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갈 때가 있죠. 아, 그것도 뭡니까? 아, 속상하다. 어쩌다 하지 말고 그러려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갖다 바치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 병원비. 그 다음 5번째 뭡니까? 조금 자선을 하라.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5분 지게로 돈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덜 억울하실 겁니다. 아, 100만 원이 들어오면 내가 다 먹고 다 써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다 내 돈이니까 내 몫이니까 내가 다 써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5분 지게로 나누면은요, 조금 먹고 길게 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분 지게? 처음 들으셨어요? 5등분으로. 예, 5등분으로. 보통은 이렇게 하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문화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디 초대받았죠. 나이 들수록 초대를 좀 받죠. 너 팔순잔치다. 어디다. 그러면 여러분 빈손으로 가나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보통은 자기 밥값은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 이 아까 말하는 그 소녀 같은 이런 부인들은요, 그런 상식이 없어요. 왜? 맑으니까, 내가 초대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덜렁덜렁 혼자 간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밉상이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고. 그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예를 말씀드리냐면 의외로 가톨릭 신자들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초대받았는데 뭔 돈을 주고 받냐고.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디 가면 적어도 큰 부조는 못해도요 밥값은 가져갑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는 어디 가면 맨몸으로 가지만 우리가 상담 학회나 이런 일반 모임에 가면 저도 꼭 이렇게 해서 밥값이나 이런 거는 챙겨갑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수녀로 안 보고 하나의 객체로 보거든요. 근데 수녀라고 톡 가서 톡 하면은요, 그 사람들 나중에 저를 환대하겠습니까? 저 뭐야? 우리 이 가톨릭에서는 제가 통하지만 바깥에서는 다들 다 자기들도 전문이요, 나도 전문으로 1대1 객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의 매너는 있으시겠죠? 나이 들수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막 척척 내놓으라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부자는 국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국부는 운을 타고나고 또 그냥 부자는 열심히 알뜰히 모아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그 천주교 신자들은 돈에 11조 안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보시면 교회에 필요하다 하면 내놓고 우리 성당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교무금이 교무금은 그런 대로 되는데 헌금이 참 적어요. 신자 수에 비해서. 근데 옆에 감곡에 보면은요 신자 수가 같아요. 근데 거기는 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신자고 감곡은 만주교 신자인가? 이럴 마음이 들 정도. 근데 또 희한한 게 이름 나오는 거 있죠. 이름 나오는 거는 척척 내시거든요. 사람 심리 안에 자기가 드러내는 거는 또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떨 때 기부를 한다든지 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딱딱딱 요렇게 분배를 하면은요 마음에 부담도 없고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는 사람은 억대가 없어서 고민이고 우리는 몇십이 없어서 또 고민이고 이러잖아요. 그냥 똑같이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먼 돈 쓰지 말고요. 조금 이렇게 밝은 돈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 얘기했더니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애들 치킨 사주라고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톡 한턱 쏘니까 애들이요 너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들어오면은요 가능하면 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요 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제가 달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추석 때 달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달을 몇 번 보나요? 보름달을.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챙겨보지 않으면 또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12번 보는 거는 드뭅니다. 한 7번 보면 많이 볼까? 그러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달이 아주 음습하고 그죠? 보름달이 뜨면 뭐가 나타나나요? 드라큘라가 나타나요. 늑대 소년이 나타나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이 풍요로움, 여유로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결하고 지글지글 끓는 그런 태양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촌 신흠의 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조학회에서 그거는 아직 증명된 건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상촌 신흠 시조라고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증명은 안 됐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동천 연노 항장고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그 곡조를 간직하고 제가 이 두 번째를 좋아해요. 매화는 한평생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지만 향기를 팔지 않고 이 뭡니까? 품위. 그 다음 월도 천휴 여본질 달은 1000번 이지러지더라도 본래 그 성질이 남아있다. 그 성질이 뭡니까? 달은 항상 둥글다. 이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쓰시던 말씀 좌우명입니다. 그 다음 버드나무는 100번 꺾이더라도 새로운 가지가 올라온다.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 연배를 사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맞나요? 적어도 이런 인생의 완성기. 그래서 이 시조들이요, 그 유명한 사업가들, 이런 좌우명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경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 이게 되어야지. 야, 인생 헛되고 헛되다. 내 인생 종친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참 서글픈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 이거 다 찍으셨나요? 예, 이거 더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조를 이렇게 즐겨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아, 예. 칠원절구. 그렇죠. 예.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여경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요. 뭐 영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부자들의 사회 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뭔 우리나라에 명문이 있냐? 있습니다. 그 명문은 언제 남았냐 하면은요, 동학혁명이나 6.25 때 증명입니다. 이게 사상의 대립이지만 이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주들, 부자들이 죽창으로 다 찔려 죽고 맞아 죽고 안 그랬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요, 많이 베풀고 선을 한 사람들은요, 그 집이 명문가가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까지 명문이 뭐냐고. 명문은 달라도 다릅니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선을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행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무형의 자산이 뭡니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그릇이라면 그 신앙 안에 담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태도, 여러분이 정말 고비고비 넘을 때 그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다 자식들이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 자식들이 공경에 처했다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었지. 어머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었지. 이것이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게 무형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릇에, 신앙이라는 그릇에 여러분이 무엇을 담으실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야, 성당 가라. 11조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런 말보다는 내 부모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채시 집안, 경주 채시 계신가요? 경주 채시? 예. 이 명문 아닙니까? 경주 채부잣집 하니까, 거기 교동에 음식점이던데요. 그건 음식점이 아니고요. 예, 거기, 예,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애라. 시장에 가서는 물건값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흉년에 논 사지 말고, 예, 땅 사지 말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뭡니까? 벼슬도 진사 이상 하지 말라고. 벼슬이 높으면 뭡니까? 괴롭다는 얘기. 비리에, 또 뭡니까? 칼바람에 유지가 되기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것이 우리 고유의 뭡니까? 자식,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부모들이. 그렇죠. 자식이 또 하나의 신앙 아닙니까? 본복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승이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도 되면은요, 하나의 도서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의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뭡니까? 적불선지가 필요여앙. 선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릴 적에도 부모님이 그랬어. 자식 키우면서 절대 큰 소리 치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뭡니까? 자식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수구리도 되고 또 자식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것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자식의 내리사랑, 이것이 사실은요, 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잘 살던데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제적으로 부자라고 했어요. 이게 행복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많은 재벌의 부인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더 사실은 행복을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암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찾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누리면 얼마든지 호사스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집에 뭐가 있나? 내 떡이 왜 이러냐? 이렇게 막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적선지가 필요여경.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나이 든다는 것은 아우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입니다. 그 지식으로 치면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곳간으로 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돈도 못 버는데 아닙니다. 또 마음으로도 여유로 덕담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말하는 이 품격, 품위가 유지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늙고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추한가? 왜 이렇게 젖은 꽃은 피나? 머리는 이러나? 다 외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경기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조금 우리가 또 배짱도 있고요. 여유. 그래서 달이 주는 거는 뭐냐면요. 여유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계절은 선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문텐. 문텐이 뭡니까? 그 저쪽에 그 경주 부산 가면 문텐 로드가 있습니다. 달맞이길. 쉽게 말하면 달맞이길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태양 때문에 반사되어서 비치는 위성이긴 하지만 이거 달이 주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여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내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기죽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도 당당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즐거워야 돼.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꾸 나오는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 그 말 있죠. 근데 그 말 들으면 빙그레 웃어요. 어떻게 사람이 꽃길만 걸어요? 그 꽃길은 누가 갖고요? 씨는 누가 뿌리고? 내가. 중요한 거는 딱 생략하고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 아닙니까? 예, 그걸 봐야지.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좋은 것만 딱 이거는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터널을 지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터널 들어갈 때 뭡니까? 나온다는 희망이. 그죠? 그러니까 복 중에서 남편복, 자식복, 며느리복, 돈복, 처복 다 있지만 전화 위복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화가 왔을 때 잘 견디시고 잘 하면은 이것이 복.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과 다른 거는요. 정말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